수술 마취나 아니면 마취가 깬 직후 욕을 하신다거나 움직임이 있으신데, 보통 뭐 여자분들이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뭐 사실은 애교죠. 뭐 남자분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욕 아주 많이 먹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는데.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수환입니다.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이승현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 얘기 진짜 많이 물어봐요. 수면 마취를 하냐, 전신 마취를 하냐. 전신 마취를 한다고 하면 벌컥 겁부터 내요. 전신 마취 해야 돼요? 하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무서운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경우에 어떤 마취가 더 좋고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 병원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모시고 와서 한번 마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환자분들을 주로 수술실에서 만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셔도 말씀을 다 끝마치시지 못하고 잠을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미리 받아왔어요. 하나씩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신 마취는 환자분이 의식이 소실되고 자바로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 호흡을 환자분들에게 하게 되죠. 전신 마취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약간 목 아프다고 하는 얘기들을 그쵸. 조금 하는 이유가 튜브가 이제 목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유해한 자극에 대한 반응도 할 수 없고 또 근이완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수면 마취는 주무시게 하니까 자바로흡을 할 수 있고 또 유해 자극에 대한 반응도 있게 됩니다. 저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면 마취는 아프면 움직이는데 그렇죠. 전신 마취는 아파도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이 조금 위험한 구조물들이 있었을 때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를 해야 전신 마취는 뭐 아프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수술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적절한 설명이신데요. 네네.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요.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 중 더 위험한 건 뭔가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수술 종류에 따라서 원장님도 마취를 추천을 하시잖아요. 네네. 선택이 다른 거지 어떤 게 더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간단한 눈 수술 같은 거를 굳이 전신 마취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고 네. 안면 윤곽 수술을 네, 할 네. 경우에는 수술이 입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자바로흡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전신 마취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가슴 성형을 한다든지 네, 네. 근육 쪽을 수술을 할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살아있으면 근육이 튀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는 전신 마취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코 수술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를 얘기했었을 때 조금 거부감 있는 경우 있어요. 사실 저도 코 수술을 할 때 수면 마취로도 하고 전신 마취로도 하는데 코로 피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숨쉬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랬었을 기침을 때, 하실 수도 있고 전신 마취를 하면 확실히 수술할 때 편하기는 해요. 코 뼈를 건드려야 되는 휜코 교정 같은 수술의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 무턱이신 분들이 있어요. 턱이 약간 뒤로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할 때 무호흡이 꽤 자주 오거든요.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저는 사실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 안면 거상 같은 경우도 안면 신경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데를 잘 박리를 해서 올려주는 게 수술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데 환자가 움직이거나 해서 안면 신경 손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신 마취가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쌍꺼풀 수술을 전신 마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전신 마취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중간에 눈을 떠야 되거든요. 결론은 더 위험한 것보다는 환자가 어떤 수술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걸 선택하면 된다. 수술 중 각성을 소지하는 영화 어웨이크. 수술 중에 정말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정신은 깨어나서 모든 수술 과정을 듣고 느낄 수가 있는 건가요? 저거는 좀 말이 안 된다. 현재 쓰고 있는 마취 약제나 마취 방법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깊게 마취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수술적 자극에도 환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건데 설사 마취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저희가 수술 중에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혈압이나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는 마취제의 농도를 조절을 해서 그 환자분에게 맞는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 마취과 의사가 모니터를 제대로 봤다면 디텍트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응이 있으니까 심박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갈 텐데 제대로 된 수술이라면 저렇게 하긴 힘들다. 그렇죠. 헛소리 혹은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다던데요. 정말 그런 경우가 많나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전신 마취일 경우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분이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면 마취나 아니면 마취가 깬 직후라고 네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환자분의 뇌 기능이 억제되잖아요. 네네. 저희가 쓰는 약이. 그러면 그 약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환자분의 뇌 기능이 억제된 게 서서히 깨어나는데 완전히 깨어나지가 않은 거죠. 욕을 하신다거나 약간의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환자분은 나중에 회복실에 가시면 기억을 못 합니다. 내가 뭘 했는지. 저희 의사나 간호사들은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보통 뭐 여자분들이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뭐 사실은 애교죠. 뭐 남자분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욕 아주 많이 먹습니다. 원장님들도 수면 마취를 받아보신 경험은? 내시경할 때. 그렇죠. 수면 내시경. 원장님들도 그런 걱정하시는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는데. 내시경을 받을 때는 입에다가 이걸 막 해서 내가 욕을 해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정황상 욕하는 것 같지만 욕은 아닐 거야. 마취가 과다하게 될 경우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나요? 저는 없다고 우선은 대답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보통 대기 중에 20% 정도로 산소로 숨을 쉬고 있는데 마취 중에는 33에서 50%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정상보다 약간 더 높게 하고 저희는 수술 중에 산소 포화도를 계속 보고 있어요. 뇌세포가 저산소증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을 확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일부러 안 깨우는 수술은 있어요. 그건 신경외과적 수술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희하고는 상관이 네, 없어요. 네. 성형외과적 수술에서는 천천히 깨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빨리 깨우죠. 아주 빨리. 성형외과에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없는 병원도 많던데요. 예민한 질문이기는 한데 저희는 있으니까요. 수술 전에 환자들이 검사를 하죠. 네네. 피 검사도 하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가슴 사진도 찍고 네네. 그래서 미리 위험 인자를 저희가 알아냅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약이 필요할 때는 미리 준비를 하고 네. 수술 중에는 환자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니까 환자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니까 네네. 훨씬 더 안전하죠.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탔는데 고요히 가는 거와 터뷸런스를 느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승차감의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또 이제 환자분이 깰 때 위험한데요. 그때 환자분이 자바롭을 충분히 하시는지 아니면 완전히 깼는지 마취과 의사가 환자분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병원의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만에 하나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병원 내 마취과 전문의님이 계시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계시는 거죠. 여기까지 마취에 대한 모든 질문을 해결해봤는데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궁금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마취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